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8일 금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어버이날이자 금요일인 오늘 맑은 하늘 아래 봄 기운이 느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0도 안팎으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도 19도에 머물러 선선하겠고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이번 주말도 비 소식 없이 하늘 맑겠지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아침 기온 8도 안팎으로 출발해 한낮에는 25도 가까이 오를 전망입니다. 봄나들이 계획 세우신 분들은 옷차림 유의해 주시고요. 자외선 차단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강원 감영 일대가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복식 변천사를 선보이는 런웨이로 변신합니다. 원주 패션 페스티벌 소식 함께 알아보고요.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 과정이 원주에서 진행됩니다.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끝으로 취재기자 연결해 주간 도내 주요 이슈까지 점검해 보도록 하죠. 5월 8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원주시와 원주세무서가 다음 달 1일까지 원주시청 1층 통합민원실에서 소득세 신고 도움 창구를 운영합니다. 이 창구에서는 소규모 사업자와 종교인, 분리과세 주택 임대소득자 등의 소득세 신고를 돕습니다. 대상자는 4만 8천여 명인데요. 소규모 자영업자의 개인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은 올해 8월 말까지입니다. 평창군이 평창읍 조둔리 둥지마을에서 이웃사랑 활력소 건물을 준공했습니다. 이웃사랑 활력소는 지난해부터 6억 원을 들여 180제곱미터 1층 규모로 조성했습니다. 주요 시설은 체육시설과 다용도실, 공용주방 등인데요. 평창군은 이곳을 주민 건강 증진과 여가활동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영월군이 올해 말까지 6천만 원을 들여 외국인 근로자 채용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채용 장려금은 외국인 근로자 한 명당 최대 150만 원입니다. 장려금은 한 사업체당 최대 5명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기업입니다. 사업주는 신규 채용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최소 1년 동안 유지해야 합니다. 횡성군이 인유두종 바이러스 HPV의 국가예방접종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12세 이하 남성은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보건소나 위탁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접종 시에는 반드시 보호자가 동행해야 합니다. HPV는 자궁경부암의 주요 원인으로 남성에게도 다양한 질환을 유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500년 역사의 강원 감영이 내일 하루 동안은 특별한 런웨이가 될 예정입니다. 바로 원주 패션 페스티벌의 무대가 된 건데요. 과거 시험부터 시대별 복식 패션쇼 그리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까지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함께 만나볼 수 있는 자리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예술 모델교육협회 원주지회에 박민영 사무총장과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사무총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번 행사를 주관하는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예술 모델교육협회가 어떤 단체인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저희 협회는요, 강원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키즈부터 주니어부터 시니어 등 전 세계의 세대의 자아 실현을 돕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단체인데요.
바른 체형과 바른 걸음, 바른 교정, 젊음을 유지하는 건강한 모델 워킹 교육, 패션 기획, 지역 축제 연계 문화 행사 등을 주관하는 행사 등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걷는 법을 배우는 곳을 넘어서요, 자신감을 회복하고 강원 문화에 대외적으로 알리는 문화 홍보대사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데요. 강원특별자치도의 수려한 자연과 문화를 패션과 예술에 접목하고 있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서 삶의 활력을 드리고자 하는 단체입니다. 네, 주니어와 시니어 모델 다 함께 하는 비영리 단체인 건데, 강원 감영에서는 그동안 다양한 문화 행사가 열려왔습니다만 이 패션을 주제로 한 축제는 좀 이색적으로 느껴지는데요. 자, 이번 원주 패션 페스티벌은 어떤 취지로 마련된 행사일까요? 네, 저희 이번 강원 감영에서 열리는 건요, 강원 감영이라는 그 고귀한 역사 공간에서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을 불어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생명력이 바로 우리 몸에 가장 가까운 예술인 패션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고즈넉한 선화당을 배경으로 화려한 한복과 원주 한지의상을 휘날리는 모습이 그 자체로 아름다운 원주의 미래 풍경이 될 거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이번 페스티벌은 우리 원주 역사를 우리 시민이 직접 써내려 간다는 상징적인 선언을 하고자 원주 감영 감영을 대한민국 대표 전통문화 브랜드로 알리고자 그 시작점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원 감영에서 보내는 특별한 봄날 전통을 입다라는 주제로 삼국시대의 기상부터 고려시대의 조선 전기, 후기로 나누어 패션의 변천사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원주의 자부심인 한지의상까지 아우르는 복시의 변천사를 기획을 했고요. 단순히 옛날 옷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철학과 예술이 담긴 옷을 시민들이 직접 입고 런웨이에 서는 참여형 역사의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패션이라는 개념과 생명력을 연결지어 본 적이 없는데 참신하게 네. 다가옵니다. 네. 네, 이번 페스티벌이 총 3부로 나뉘어서 진행된다고 들었는데 먼저 1부는 과거 시험 콘셉트로 꾸며진다고요. 자, 어떤 내용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축제의 문을 여는 1부는요, 우리 미래의 주역들인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과거 시험으로 꾸며졌는데요. 단순히 글씨만 쓰는 행사가 아니고요, 아이들이 역사 속 주인공이 돼보는 특별한 체험이 될 것 같습니다. 원주 시내의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대상으로 공개 모집을 진행을 하였고요. 학생 전원이 유생 의상을 갖춰 입고 유건을 쓴 채 강원 감영 뜰에 앉게 됩니다. 아이들이 펜을 들고 진지하게 시문을 짓는 모습이 그 자체로 저희가 패션쇼의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옷이 사람의 마음가짐을 바꾼다는 말처럼 아이들이 선비의 의복을 입음으로써 자연스럽게 예절과 정숙함을 몸소 배우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과거 시험의 핵심은 전통의 재해석이라서 과거 시험이 끝나면 성적에 따라 장원, 방한, 탐화라는 전통의 명칭으로 시상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1등 장원 급제자에게는 어사화를 꽂아주고 강원 감영의 무대를 한 바퀴 도는 육아 행렬을 재현하듯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자부심을 심어줄 계획입니다. 네, 요즘 사극 영화나 드라마의 열풍으로 아이들도 우리 역사에 관심이 많은 때이기 때문에 이런 테마로 이어지는 행사가 큰 호응을 얻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조선시대 관찰사가 진무를 보던 강원 감영에서 펼쳐질 색다른 무대가 기대가 되는데 2부에서는 이번 행사의 하이라이트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패션쇼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2부가 이번 축제의 백미인데요. 역사의 숨결이 살아있는 강원 감영 선화당을 배경으로 삼국시대부터 조선 후기까지 패션 변천사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질 예정입니다. 고구려 수산리 벽화 속의 역동적인 색동 주름치마부터 고려시대의 화려하고 신비로운 몽수와 주름치마, 조선시대의 왕실의 위엄이 서린 골룡포와 저기까지 시대를 통해 관통하는 우리 복식의 정수를 모두 모아봤습니다.
마치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저고리 길이가 변하고 치마의 선이 어떻게 우아해지는지 런웨이에서 생생하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한 120명의 시민 모델이 만들어내는 무대, 압도적인 무대가 될 것 같습니다. 시민 120명이 직접 이 귀한 옷들을 입고 무대에 오르게 되는데요. 오디션을 거쳐서 선발된 시민 모델들이 신체 인지 교육을 통해서 다듬어진 당당한 걸음걸이로 우리 전통의 맵시를 표현합니다. 할아버지와 손주, 어머니와 딸이 대를 이어 우리 옷의 아름다움을 재현할 예정입니다. 네, 뭐 특히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다양한 복식을 선보인다고 들었는데 패션쇼인 만큼 의상 관련 이야기 자세히 전해주시죠. 아, 네. 저희 이 뒤에 제가 저희 의상이 고증받기 위해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는데요. 이 의상 고증받는 게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고구려 앞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 고구려 벽화 그리고 고구려 수산리 벽화, 백제 금동 대학로 등 출토 유물하고 벽화 속 기록을 샅샅이 뒤져가지고 당시의 색동문이나 선의 장식 그 모든 것을 저희가 많이 복원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네. 그리고 고려 불화와 문헌에 기록된 몽수, 주름치마를 재현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많이 구했습니다. 그래서 고려만의 화려한 귀족 문화나 현대적 감각을 살려내는 데 좀 집중을 했고요. 저희가 의상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전문 제작진, 그 사극 드라마나 영화 의상 전문으로 제작하는 베테랑 장인들하고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화면 속에만 보이던 복식을 실제로 런웨이에서 관객들에게 생생하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단부터 좌수 기법까지 세심하게 검토해서 선택을 하였고요. 그리고 원주하면 한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지 의상을 저희가 이번에 핵심 의상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종이가 어떻게 이렇게 전통 의상을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감탄이 절로 나오는 의상들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네, 아주 기대가 되는데요. 특히 1부에 이어 2부 패션쇼도 시민 모델들이 참여하는 거잖아요. 네. 네, 시민분들이 무대에 서기까지 준비 과정은 어땠는지도 들려주시죠. 네. 120명의 모델분들이 한꺼번에 모이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오리엔테이션에 120명이 모두 모였고요. 이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 나서는 각 시대별로 신체 인지부터 교육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오셨을 때는 다들 수줍어 하시고 걷는 것조차 어색해 하셨는데, 저희가 단순히 워킹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몸을 바르게 세우고 스스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신체 인지 프로그램을 우선으로 진행을 먼저 하였고요. 거울 속에 자신을 당당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시민들의 표정을 볼 때 정말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입는 옷이 어느 시대인지, 이 옷을 입었던 조상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먼저 공부를 하고 의상을 입게 되었고요. 고구려의 기마복을 입은 분은 대륙의 기상을, 조선의 선비복을 입은 분은 고고한 기품을 몸에 익혀야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 모델분들이 생업으로 진짜 바쁘신 와중에도 밤늦게 가명해서 저희가 연습을 많이 진행을 해왔는데요. 우리 아이들은 학교 끝나고 정말 어제 비가 살짝 내렸는데도 비 오는 와중에도 저희가 가명해서 연습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표정 연출하고 퍼포먼스를 준비를 하였는데 이렇게 시대를 뛰어넘는 화합의 장으로 아이들 초등학생부터 80세 저희 시니어분까지 함께 손잡아주고 걷는 모습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람 냄새 나는 따뜻한 감동을 만들어내는데 저희가 한 줄을 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언제 문화를 전파하는 문화 전도사가 이번에는 우리 시민 모델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담긴 시민 모델들의 모습 기대를 해보겠고요. 또 3부는 또 다른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간략히 소개해 주실까요? 네. 3부는요. 화려한 패션쇼가 끝나고 나서 저희가 따뜻한 갈무리로 세대 간 소통과 감사가 있는 나눔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어르신들을 향한 존경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화려한 볼거리도 좋지만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앉아 정성 어린 대접을 받는 자리를 만들고 싶어서 저희가 정성껏 준비한 전통의 떡과 향긋한 차를 다가상에 올려서 대접하는 어르신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시간을 마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런웨이에 오른 시민 모델분들과 과거 시험을 치른 아이들이 함께 어르신들과 어우러져서 네, 죄송합니다. 멋진 무대를 만들어내겠네요. 네네네. 예, 원주 패션 페스티벌을 기다리고 계신 시민분들께 간략하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5월 9일 원주 가명에서 보내는 특별한 봄날 전통을 입다는 단순히 옷을 입어서 쇼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역사를 지켜온 이 공간의 주인인 우리의 시민들이고 그 주인공들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서는 역사적인 재회의 날입니다. 전문 모델이 아닌 우리 곁에 이웃 120명이 시민이 밤낮 땀 흘려 준비했습니다. 손주 같은 아이들이 과거 시험을 치르고 이웃집 어머니 아버지가 삼국시대와 조선시대의 복식을 입고 당당히 런웨이를 걷습니다. 그들의 떨리는 첫걸음을 여러분들이 따뜻한 박수와 응원을 보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내일 강원 감령으로 초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무총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예술 모델교육협회 원주지회의 박민영 사무총장과 함께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여행을 즐기는 시대를 넘어 이제는 지역의 매력을 직접 알리는 시민 관광 인재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원주에서 관광 전문가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김소혜 리포터와 알아보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주관광대학이 올해도 수강생을 모집한다고요. 자, 어떤 프로그램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원주시 관광협의회가 2026 원주관광대학 제13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원주관광대학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매년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올해로 13기를 맞았고 선착순 60명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교육은 다음 달 9일부터 9월 8일까지 약 3개월간 진행하고요. 매주 화요일마다 전통문화교육원에서 수업이 이어집니다. 수강생들은 관광 기초 이론부터 디지털과 AI를 활용한 관광 홍보, 그리고 원주의 관광 자원을 직접 체험하는 현장 교육까지 폭넓게 배우게 되는데요. 관련한 이야기 원주관광대학 최종남 학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13년 전부터 원주시 관광협의회가 시작을 했고요. 단순한 교양 강좌를 넘어서 원주시가 경쟁력 있는 체류형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동력을 시민들과 함께 마련하고자 기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핵심 취지는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는 지역 맞춤형 관광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두 번째는 관광 서비스 품질 및 수용 태세를 개선한다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역 맞춤형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원주 역사, 문화, 자연, 생태 등을 우리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더 깊이 있게 지식으로 쌓아서 전달하는 거고요. 두 번째 그 수용태세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방문객들이 다시 찾고 싶은 따뜻한 원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전반의 태세 선진화하는데, 그것을 우리 시민들이 앞장서자, 이런 의미에서 그 취지를 뒀습니다. 네, 실제로 교육 내용도 상당히 다양하다고요? 네, 이번 교육은 이론과 실습 그리고 현장 체험이 함께 구성된 점이 특징입니다. 먼저 관광의 기본 개념과 여행을 즐기는 방법, 그리고 관광 정보를 찾고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는 능력까지 기초적인 관광 역량을 배우게 되고요. 여기에 더해 최근 관광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 디지털 콘텐츠 제작과 AI를 활용한 관광 홍보 전략도 포함됩니다. 또 원주의 문화유산과 관광
관광지를 직접 방문하는 현장 학습도 진행되는데요. 이를 통해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실제 관광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능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 관광에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특히 어떤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네, 관광대학은 단순히 관광 해설을 배우는 교육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숙박업이나 음식점, 카페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은 관광객 응대 능력을 높일 수 있고요. 또 관광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들은 AI 기반 마케팅이나 콘텐츠 기획 역량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콘텐츠로 만들고 싶은 로컬 크리에이터나 걷기 여행과 웰니스 관광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에게도 유용한 교육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원주관광대학 최종남 학장의 이야기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관광 비즈니스의 업그레이드를 꿈꾸는 소상공인들, 우리 원주에서는 관광 사업이 잘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숙박이나 음식업, 카페 운영 등 이런 그 관광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는 단순한 서비스를 넘어서 스스로 인문학적 그런 기술을 좀 알려드릴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건강과 힘을 결합한 웰니스 관광 전문가로서 원주가 이제 걷기 여행의 중심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건강 관광 시너지를 만들고 싶은 그러한 분들을 좀 권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지역의 숨은 매력을 발굴하는 로컬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이 되고 싶어하는 분들, 유명 관광지뿐만이 아니라 원주 골목, 전통시장, 또 지역의 역사적 자취의 인문학적 가치를 찾아내고 이를 여행 상품화하고 싶은 분들을 기다립니다. 제2의 인생을 관광 리더로 설계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어서 여행 경험이나 전문 식견을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나누고 또 원주 관광의 민간 홍보대사로서 자부심을 갖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거버넌스의 핵심 주체로 활동하는 능동적 시민이 될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원주시 관광협의회 홈페이지에서 이달 30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하네요. 오늘도 소식 잘 들었습니다. 김소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강원도 주요 이슈를 점검해보는 시간이죠. 강원일보 최두원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원주시가 중동 지역 정세 불안정 장기화에 따른 대응을 더욱 강화한다고요? 네, 원주시는 중동 지역 정세 불안이 장기화함에 따라 비상경제 TF 중심의 민생 물가 안정과 지역 경제 보호를 위한 대응을 강화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지난 3월 TF를 구성한 원주시는 물가와 소상공인, 수출기업, 세제, 에너지 등 전 분야에 걸친 종합 대응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생활물가 점검을 비롯한 물가 정보 공개에 나서고 중동 상황과 관련한 특별 관리 품목도 추가했습니다. 특히 이번 대응에서는 지역 축제 물가 관리를 새롭게 포함했습니다. 바가지 요금 점검 TF를 구성해 한지문화재 등 주요 행사 현장에서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지원도 강화합니다. 원주시는 중동 상황 피해 접수 창구를 통해 현재까지 수십 곳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또 경영 안정자금 지원 사업 신청 조건을 완화하고 원주사랑 상품권 발행 확대, 배달액 할인 쿠폰 지원 상향 등 소비 진작과 경영 부담 완화를 동시에 추진 중입니다. 네, 수출 기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새롭게 확대했다고요? 네, 수출 기업을 위해서는 베트남 시장 개척단과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 등을 통한 판로 다변화를 추진하는 한편 물류비, 수출 보험료 등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중동 관련 기업 애로사항 접수 창구를 통한 맞춤형 지원에도 나섰고요.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 지원도 새롭게 확대했습니다. 또 원주시는 가짜 석유 판매와 가격 표시 위반 등 불공정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을 하는 등 에너지 분야에 대한 대응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김문규 원주시장 권한 대행은 기존 물가 안정 중심 대응에서 나아가 수출, 세제, 에너지까지 포함한 종합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면서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추가 대책을 지속해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어서 영월 소식입니다.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주요 선거에서 나타난 영월 지역의 투표율이 전국 평균보다 15% 이상 높게 나와서 주목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영월 지역 투표율이 지방선거에서 전국 평균보다 15% 이상 높게 나타나는 등 주요 선거마다 전국 및 강원 평균을 웃도는 높은 정치 참여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6차례 전국 단위 선거에서 영월의 투표율은 대체로 전국 및 강원 평균을 상회했습니다. 지난 2022년 치러진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투표율은 전국 50.9%, 강원 57.8%에 그친 반면 영월은 66.4%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보다 15.5%포인트, 강원 평균보다 8.6%포인트 높은 수치였습니다. 또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에서도 투표율은 전국 60.2%, 강원 63.2%였지만 영월은 68.1%로 각각 7.9%포인트와 4.9%포인트 높았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역시 영월이 전국과 강원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2020년 제21대 총선은 전국 66.2%, 강원 66%, 영월 67%였으며 2024년 22대 총선은 전국 67%, 강원 66.6%, 영월 69.7%로 나타났습니다. 네, 수치를 잘 짚어주셨는데 영월 지역에서 투표율이 높게 나오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지역 정치권에서는 지역 밀착형 선거 특성상 영월의 유권자 간 관계만과 후보 인지도 등이 투표 참여로 이어져 높은 투표율을 보이게 된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영월은 전국과 강원 평균을 웃도는 투표율 구조를 지속하고 있고 특히 지방선거에도 높은 참여율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번 선거에서도 각 후보 진영의 조직력과 현장 접촉면을 얼마나 넓히느냐가 승부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자, 다음은 횡성 소식입니다. 횡성군이 지역 돌봄 통합 지원을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고요? 네, 횡성군이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 지원을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섭니다. 횡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최근 개최한 대표협의체 정기회의에서 지난 3월부터 시행된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협의체 내 실무 분과로 통합 돌봄 분과를 추가 설치하기로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민관 통합 돌봄 실무자들이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돌봄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또 이 자리에 끝으로 평창군이 스미싱 예방을 위한 행정전화 표시 서비스 도입을 실시한다는 소식 간략히 전해주시죠. 네, 평창군이 이달부터 행정전화 발신 기관명 표시 서비스를 본격 시행합니다. 해당 서비스는 군청, 읍면사무소, 보건의료원 등 행정기관에서 휴대전화로 발신할 경우 수신자 화면에 전화번호와 기관명이 표시되는 방식입니다. 네, 오늘도 지역별로 알찬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원일보 최두원 기자와 한 주간 도내 주요 소식 살펴봤습니다. 5월 8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박다연 진행자가 여러분과 함께하고요. 저는 5월 14일 목요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 김상열, 구성 황진영,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